자, 요즘 지나치게 많은 영양제 광고들이 SNS에 보이고 있습니다. 먹이면 피부가 좋아지고, 먹이면 질병을 예방하고, 먹이면 기관지가 좋아지고, 또 먹이면 눈마저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고양이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영양제 정말 믿고 먹여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라는 말은요, 원칙적으로 의약품에만 사용하는 의학용어이지만은요, 요즘에는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뜻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즉 보조제입니다. 영양제라는 것은요, 건강 증진 및 영양 결핍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필요한 아이에게 먹인다면은요, 당연히 건강도 개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히요, 먹으면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영양제의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먹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기간 영양제의 과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계속 영양제를 먹인다면은요, 오히려 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인 2019년 미국 내과 학회보에 기존에 알고 있던 영양제에 대한 통념을 뒤흔드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았다면요, 추가로 영양제를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현재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상황이라면요,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자제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경우겠으나 고양이의 경우도 아마 이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을 통해 여러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에게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는요, 물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는요, 사람과 달리 사료라는 정말 영양학적 결정체를 통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제대로 잘 만들어진 사료만 먹인다면은요, 이미 충분한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골고루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제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요, 잉여 영양 성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은요, 모자라면 결핍이 되고요, 많아서 넘치면은요, 결국은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여된, 더구나 음식을 통하지 않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주입된 영양 성분은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신장에도 무리를 주며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종국에는 암을 유발하기도 하며 결석 질환의 빈도를 늘린다거나 종국에는 수명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경고는요, 여러 논문과 발표를 통해서 여기저기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아이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지나치게 많은 영양 성분들은요, 오히려 독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특정 영양 성분, 예를 들면요,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특정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면요,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 부족한 영양제를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면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부병은요, 당연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제의 순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영양 상태가 좋고 매일 먹는 사료 속에 이런 영양 성분이 충분하다면요, 추가로 먹는 영양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다한 지용성 비타민들은요, 오히려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로드가 걸릴 수 있고요, 과다한 수용성 비타민 종류라면요,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과다한 미네랄이 들어온다면요, 결석 등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요, 과다하게 복용하면 췌장염을 심하게 만들 수 있고요, 비타민 A는요, 과다하게 복용하면요, 역시 간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나 칼슘, 마그네슘 역시 과다하게 복용한다면요,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영양제를 과다하게 먹어서 부작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양제 설명서에 없는 내용이지 않은가요? 어떤 영양 성분도요, 부족하면 결핍이고 과다하면 중독이라는 이 명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양 성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검증된,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이미 먹고 있다면요, 건강한 고양이가 추가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인 AMA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합 비타민의 복용으로 건강상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 역시요,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며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요즘에 발표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약물뿐만 아니고요, 영양제 오남용 역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들은요, 사람들과는 달리 사료라고 하는 영양학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사료만 먹는다면은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영양 성분이 부족할 일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었다거나 관절이 안 좋다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노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은요, 오메가3나 항산화제 같은 적절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젊고 건강한 고양이라면요, 웬만해서는 영양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밥이 보약이란 말이 이 경우에도 맞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오랜 기간 충분히 안정된 레시피로 만들어진 영양균형이 좋은 사료를 선택하여 그것만 먹인다면요, 굳이 영양제를 찾아 헤매고 또 비싼 영양제를 구입하여 먹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는요, 뭐 피부염이나 관절염이나 여러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추가로 얻고 싶다면요, 오메가3 정도의 영양제를 먹이시면 되고요. 노령묘라면요, 항산화제 정도를 추가로 먹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나머지 영양제들은요,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선택해서 하나하나 골라 먹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영양 성분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영양 과잉의 시대에 영양제 또한 난립하고 있습니다. 뭐 저마다 다 좋은 영양제라고 꼭 먹이셔야 한다고, 좋은 집 사람은 먹이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 성분은요, 적게 먹으면 결핍이 되고요,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몸에 좋다는 것을 넘어서 뭐 병을 고친다는 샤머니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